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압 변동률과 효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압 변동률을 볼 건데요. 발전기에서 기전력을 생산을 하게 되면은 단자 전압까지 전압 강하라는 게 있잖아요. 전압 강하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전압 강하가 얼마만큼 큰지 작은지를 갖다 보는 게 이 전압 변동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 식을 보시기 전에요. 밑에를 볼게요. 무부하 전압이 있고 전격 전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크다 그랬죠? 네, 당연히 무부하 전압이 크다 그랬어요. 무부하 전압은 그냥 이 유기 기전력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격 전압이라는 것은 100%를 다 사용하고 있을 때의 어떤 전압값을 이야기해요. 100%를 다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여기 부하 전류도 많이 흐른다는 이야기고, 부하 전류가 많이 흐르면은 전압 강화가 I 곱하기 RA만큼 전압 강화가 생기겠죠. 전압 변동률은 이렇게 입실론이라는 기호로 쓰고요. 자,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 빼기 전격 전압이 전압 변동률입니다. 그리고 답을 퍼센트로 나타내고 싶으면 곱하기 100을 쓰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죠?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자, 여기는 큰 것, 여기는 작은 것, 큰 것 빼기 작은 것, 헷갈리시는 분은 이렇게 암기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율을 보겠습니다. 효율이라는 것은 투자 대비 결과가 얼마만큼 잘 나오는가가 효율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성비라는 것도 있잖아요. 가격에 이만큼 했는데 성능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 가성비가 좋은 거죠. 하지만은 가격이 큰데 성능이 떨어지면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효율은 이런 기호를 쓰고 에타라고 보통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효율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입력을 했는데 이마만큼 출력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게 효율이 되는 겁니다. 효율이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단어는 발전기를 배우고 있어요. 발전기라는 것은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면은 이곳에서 전기가 나오는 거죠. 즉 회전력을 주면은 전기로 나온다. 그러면 회전하는 어떤 기계적 동력이 입력이 되는 거고요. 전기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발전기는 당연히 전기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모두 출력으로 다 맞춰줘야 됩니다. 미국에서 달러를 수입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원으로 환전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통일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위에는 당연히 그냥 출력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당연히 어떤 출력 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 출력이 다 나오지 않아요. 다 나오지 않는 거 보고 저희는 손실이라고 할 겁니다. 손실. 자, 그래서 저희는 자, 이 효율이라는 것은 입력분의 출력인데요. 발전기니까 출력으로 다 맞춰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모는 입력이니까요. 입력은 출력 더하기 손실 이렇게 암기를 해 두시고요. 얘도 퍼센트로 나타내면은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전압 변동률의 식은 어떻게 되는가? 단 전격 전압은 VN이고 무부하 전압은 V0다. 그럴 때 자, 효율 입실로는 큰 것 빼기 작은 거라 그랬죠. 그리고 항상 기준은 전격이기 때문에요. VN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똑같은 게 자, VN을 먼저 볼게요. 분모가 VN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V0 빼기 VN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 발전기의 전격 전압이 100V이고요. 무부하 전압이 109V이다. 이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하고 물어봤죠. 그러면 전격 전압이니까 VN, 무부하니까 V0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효율 입실로는 전격분의 무부하 빼기 전격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V0가 무부하죠. 큰 거 109V, 109 빼기 전격 전압은 100V, 작은 거죠. 100. 그 다음에 또 작은 걸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100 하시고요. 얘를 계산기 누르시면은 9%가 나오겠죠. 9%.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발전기를 전격 전압 220V로 전부하 운전하다가 무부하로 운전하였더니 단자 전압이 242V가 되었다. 이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은 자, 전압 변동률 입실로는 VN분의 V0 빼기 VN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랬죠. 이때 무부하 V0는 큰 거죠. 무부하니까 자, 242V죠. 242 빼기 전격이 220V 자, 나누기 220
하고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요 답은 1번 10%가 나오고요.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무부하에서 119V가 되는 분권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이 6%였다. 전격 전부하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즉 무슨 말이냐면요, 전압 변동률은 Vn분의 V0 빼기 Vn이죠. 자, 곱하기 100인데, 자, 이 100 생략하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압 변동률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6%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0.0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격 전부하 전압이라는 게 전격 전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Vn을 물어봤죠. 자, 그러면은 Vn 써주시고요. 무부하 전압 V0는 119V죠. 그래서 119 빼기 Vn 이렇게 하시고요. 이거를 계산하시려면은, 자, 한번 볼게요. Vn을 이쪽으로 넘기면은 분모니까 분자로 가겠죠. 그래서 0.06에 Vn 이꼴 119 빼기 Vn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여기로 넘어가면 되겠죠. 0.06 Vn 빼기가 넘어가니까 더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Vn은 119 이렇게 하시고요. 이 부분 계산해 주시면은 1.06의 Vn은 119V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격전압 Vn은 1.06 분의 119V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얘를 계산기 누르시면 답은 2번 112.3V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는 계산하기 힘들죠. 그러면은 문제 풀이법으로 외워버릴게요. 전격전압 Vn은 1 더하기 전압 변동률이죠. 전압 변동률을 더할 거예요. 근데 퍼센트면은 소수점으로 나눠주고요. 분의 119 이렇게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식을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압 변동률은 Vn분의 V0 빼기 Vn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계산하면은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이, 자, 원래는 6%였죠. 그 다음에 119 빼기 Vn 곱하기 100 여기까지가 원래 식이잖아요. 자, 하지만은 이 계산을 여기와 같이 이를 넘기고 하는 게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시면은, 자, 이 식을 먼저 계산기에 입력을 하시고요. 전격전압 Vn을, 자, 1번부터 2번, 3번, 4번 모두 대입하는 방법도 있었죠. 자, 대입하는 방법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자, 보시면은, 자, 먼저 분수 표시 하시고요. 119 빼기 1번 같은 경우에는 110.2V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0.2V 적어 주시고요. 자, 나누기 110.2V 해주시고 곱하기 100 하시고 6이 나온가 보시면 돼요. 엔터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나오는데 계산하시면 7.98 약 8 정도 나오죠.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전해식 호출하려면은 이 화살표 위에 키 누르시면은 전해키 호출되죠. 그 다음에 왼쪽 키 누르시고 쭉 들어가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112.3V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딜리트 키 누르시면은 112.3V 딜리트 키 누르시고 112.3V 하고 엔터 누르시면은 5.966 약 6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답이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측정이나 계산으로 구할 수 없는 소실로, 자, 이 소실이 그냥 손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하 전류가 흐를 때 도체 또는 철심 내부에 생기는 손실을 무엇이라 하는가? 자, 철심이란 거 보시고요. 자, 뭐 히스테리시 손실이나 뭐 맴돌이 전류선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여기 도체라는 것도 있잖아요. 자, 얘도 암기해 두겠습니다. 계산으로 구할 수 없는 손실, 즉 알 수 없는 손실이에요. 이유를 몰라요. 자, 이런 거 보고, 자, 4번 표유부하손이라 합니다. 표유부하손. 무엇이 뭐 표류하다 뭐 이런 뜻이 떠돌아다니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손실 이렇게 암기해 두시고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기의 손실 중 기계손에 속하는 것은, 이 기계손이라는 것은 어떤 움직임이 있는 물체에 대한 손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직류기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람의 저항에 의해서 생기는 풍손이 있고요. 풍손. 그 다음에 베어링 같은 데서 마찰도 생기겠죠. 이러한 마찰손 같은 게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풍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출력이 10kW, 효율이 80%인 기기의 손실은 약 몇 kW인가? 효율이 나왔죠. 그러면은 이렇게 먼저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효율이라는 것은 입력분의 출력이 됩니다.
하나 더 보시자면은 입력이라는 것은 출력 더하기 손실이죠. 즉 입력을 했는데 출력이 나왔어요. 근데 다 안 나오죠. 다 안 나온 부분이 손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출력 더하기 손실분의 출력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때 효율이 80%예요. 자, 80%이고요. 입력은 출력 더하기 손실인데 출력이 10kW죠. 자, 플러스 손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이 10%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00을 이쪽으로 넘기면은 100분의 80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0.8이 되고요. 이쪽 우변은 10 플러스 손실을 L이라고 쓸게요. 로스 해서 L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10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은 이 부분을 통째로 넘겨주시면 되겠죠. 0.8 곱하기 10 플러스 L은 10이 돼요. 그래서 10 플러스 L 먼저 써주시고요. 0.8 이쪽 넘기시면은 0.8분의 10이 되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은 12.5가 되고요. 이 L 값은 이 10을 12.5에서 빼주면 되겠죠. 이쪽 넘어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2.5kW가 되고요. 자, 얘도 계산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자, 여기까지는 써 주셔야 돼요. 분수 표시 누르시고 자, 12의 분자가 10이고요. 분모가 10 플러스 답을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자, 0.6을 먼저 집어넣으시고 자, 얘를 계산했을 때 80%가 나와야 되죠. 0.08이 나와야 돼요. 자, 얘는 0.94가 나오니까 답이 안 될 거고요. 자, 바로 전해식 호출하려면요. 화살표 왼쪽 키 누르시면은 나오죠. 그 다음에 0.6 대신에 이번에는 1.1 집어넣으니까 자, 90%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호출해서 자, 계산하시면은 2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0.83이 나오죠. 83%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2.5 하고 엔터 누르시면은 5분의 4 변환키 누르면은 0.8 80% 나오죠. 그래서 답 4번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 기계의 효율 중 발전기의 규약 효율을 물어봤죠.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효율은 먼저 입력분의 출력이 되죠.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라는 애가 전기죠. 전기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출력으로 다 맞춰주시면 됩니다. 입력은 출력 더하기 손실 이렇게 써주시고요. 출력 해서 곱하기 100 하면은 %가 되겠죠. 그랬을 때 입력은 P죠. 근데 입력 없애버렸어요. 얘는 안 써먹을 거예요. 그 다음에 출력이 Q죠. 출력이 Q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손실이 L로 표현했죠. L. 그러면은 자, 이 효율이라는 것은 Q 플러스 L분의 Q 곱하기 100%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어떤 게 답인가요? 자,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 발전기의 무브와 특성 곡선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분권 발전기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분권 발전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자가 있고 전기자 저항 RA가 있고 그러면은 부하축으로 이렇게 단자를 빼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옆으로 자, RF라는 계자 저항이 있죠. 자, 무부하라는 것은 부하가 있나요 없나요? 부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래서 부하 전류라는 단어가 나오면 답이 안 되겠죠. 자, 1번 부하 전류 답이 안 돼요. 자, 2번도 부하 전류 답이 안 됩니다. 그다음 3번은 일단 패스고요. 자, 4번 계자 전류와 회전력 발전기하고 회전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계자 전류와 무부하 단자 전압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무부하 상태에서 이 계자 전류 IF를 작게 하냐 크게 하냐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 기전력 값이 바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계자 전류와 무부하 사이의 단자 전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 발전기의 무부하 포화 곡선이 표시하는 관계를 물어봤죠. 그러면은 무부하니까 이런 상태의 그림을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포화 곡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무조건 계자 전류라는 거 보세요. 계자 전류. 제가 전기 이론 시간에 자기 포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기 포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계자 전류 값을 계속 크게 하다 보면은 이 철심의 자기력이 포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포화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계자 전류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 10번 계자 전류 찾고요. 계자 전류
계좌전류 찾았어요. 그리고 2번 단자전압과 부하전류, 당연히 답 안 되겠죠. 부하전류 무부하인데 당연히 안 흘러요. 그 다음에 부하전류 안 흐르죠. 그래서 1번도 답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계좌전류와 회전속도도 뭐 관계가 없는 거니까 빼고요. 자, 답은 3번 유기기전력과 계좌전류. 9번 문제와 비슷하지만은 자, 약간은 틀려요. 계좌전류를 계속 크게 하면은 유기기전력이 계속 커지겠죠. 하지만은 어느 이상 되면은 유기기전력도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게 무부하 포화곡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발전기의 부하 포화곡선을 물어봤죠. 부하 포화곡선이니까 이곳에 부하라는 게 연결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포화 나온다는 이야기는 계좌전류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 단자전압과 계좌전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자, 9번, 10번,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성곡선에 대한 것은 제가 이론 설명에서 하지 않았고요. 문제에서 이렇게 찾는 거다 하고 어느 정도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특징만 보시면 돼요. 특징. 무부하 특성곡선이 나오면은 부하라는 단어가 정답이 안 되겠죠. 포화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계좌전류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11번 문제도 포화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무조건 계좌전류를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특수 직류기가 아닌 것은, 자, 얘도 암기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 어떻게 암기하냐면은 이 직류라는 것은 주파수가 존재하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고주파 발전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